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2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애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 중 하나가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이 안 되면 어쩌나,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 같은 경우도 성접대를 받고 성접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입을 막기 위해 대전에 피부과 투자를 하겠다는 각서까지 쓴 사실이 증거로서, 그리고 녹취록으로서 고스란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어서 공소시효 만료로 이준석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준석이의 성상납 사건은 이준석 혼자만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개인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아먹은 사건이지만, 부정선거는 나라 전체 민주주의의 근간을 손들이자 뒤흔드는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최대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추후 수사가 진행됐을 때 공소시효가 다 되어서 부정선거 범죄자들을 입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이 부정선거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어제 개최된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 및 자유와혁신당 산하 부정선거 방지대 공식 발족식에서 수십 년간 은밀히 자행돼 온 부정선거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며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공표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한미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의 한국 측 조사단장입니다. 박 변호사는 관련자들을 모조리 색출해 엄벌에 처하게 할 것이라면서 부정선거 수법을 전 세계에 공개하는 한편 미국에서 진행되는 수사가 한국에도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조사단이 출범할 수 있었던 건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미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황 대표는 지난 3월 말 미국 최대 규모의 우파 인사들의 행사이죠. 보수정치행동회의 CPEC 연례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외쳤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함이었다라는 명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부정선거 투쟁 동지라 할 수 있는 마이크 린델 마이필로우 회장 겸 린델TV 대표를 만나서 부정선거 수사 협력의 기틀을 다진 바 있습니다. 마이크 린델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유명한 베개 회사 회장이기도 하고, 부정선거 보도를 하지 않는 미국 좌파 언론들을 보고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방송국을 차린 린델TV 대표이기도 합니다. 황 대표를 만났을 당시 린델 대표는 황 대표에게 한국의 부정선거 규명을 돕겠다라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미국 전역의 부정선거를 추적하는 전문 사이버팀을 투입해서 컴퓨터 조작 같은 모든 의혹을 조사하겠다라고 황 대표와 의지를 다진 바 있습니다. 그때 나눴던 대화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나눈 대화가 아니라는 걸 이번 한미조사단의 공동조사단 공식 출범이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한미 공동조사단은 한국과 미국 공동조사단답게 미국의 2020년 대선 당시 발각된 애리조나주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로 투표지를 운송한 사건과 대한민국 성남 종합운동장 IP 기록이 나온 것,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미 양국 간 부정선거 연결고리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F같이 국제적인 부정선거 카르텔과 부정선거를 통한 친중 1대1로 세력을 하나씩 격파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최근 개헌 저지와 함께 단식 투쟁을 마친 황교안 대표는 영상으로 격려사를 보내왔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수년간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선거를 감시해온 시민들의 헌신이 오늘 공동조사단 발족의 밑거름이 됐다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진실이라는 가치 아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선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질 일인가요?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지금 황 대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미란 교수도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서 교수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어기면서 선거에 돌입할 때 국민은 무력감과 회의를 느꼈지만 부방되는 감시 역할을 계속해 왔다면서 선관위가 저희를 지하조직으로 폄훼하더라도 대한민국 선거가 바로잡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하겠다. 이 말을 들으니 저 또한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저의 약속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2017년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한 말이 바로 문재인 좌파 정권이 무너지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였는데요.
이 망할 놈의 부정선거로 이재명 좌파 독재 정권이 또다시 들어서고 말았지만 지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응원 때문이듯이 역시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주는 부정선거 방지대,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에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부방대 말고도 이번 6.3 지방선거를 감시하는 고마운 분이 또 있습니다. MBC 카메라 출동 기자로 유명했던 이상로 전 기자인데요. 이상로 기자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세청장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관세청장과 지방선거, 선거와 관세청장,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관세청은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세금을 걷고 불법 물품을 단속하고 무역 질서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이죠. 쉽게 말하면 국경에서 세금, 통관, 밀수 단속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있어서 가장 명백한 증거물 중 하나가 바로 해외에서 들어온 가짜 투표지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중국 광둥성의 한 인쇄소 사장이 미국 투표지들을 인쇄해서 캐나다 등 제3국을 통해 미국 본토로 보냈다라는 전화통화가 이미 녹취가 공개될 바 있듯이 관세청에서의 불법 물품 단속과 부정선거는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이상로 기자가 해외로부터의 부정투표지 반입 차단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명구 대한민국 관세청장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상로 기자는 과거의 경우를 보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투표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다수 발견됐다라면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로 붙여있는 투표지, 여백이 잘린 투표지를 나열했습니다. 이 기자는 또 인쇄 전문가에 따르면 종이의 질과 인쇄 기술 등이 중국에서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전달하면서 이는 중국에서 인쇄되어 우리나라 공항과 항만을 통해 불법으로 반입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학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570만 장에서 600만 장 정도의 부정한 표가 외부에서 만들어져 유입됐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각 개표장에는 한 번도 접힌 흔적이 없는 벽돌 투표지들이 다량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중국발 종이 뭉치의 특별한 검사를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받았을 내용 증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5월 15일 마감됩니다.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과 30일이고 본투표는 6월 3일입니다. 개표는 6월 3일 18시부터입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부정한 투표지가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시점은 5월 18일부터 6월 3일 오후까지로 추정됩니다. 이명구 관세청장님께서는 5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 공항과 항만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세관 검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이류 뭉치가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은 공정한 선거에 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님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참고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중국에서 인쇄되어 미국으로 반입된 투표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소속의 항공기가 개입돼 있다는 증언도 이미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모든 것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과거 외국에서 투표지들이 반입된 사실이 있었는지, 당시 관세청장은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이명구 관세청장님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이상로 기자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보냈는데,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해 7월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이어서 이 기자의 내용 증명에 꿈쩍도 하지 않겠지만 부정선거가 한미 공동수사로 밝혀지는 날 이명구 관세청장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들레였습니다. 요즘 부쩍 남자로서의 활력이 떨어지고 갈수록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배뇨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은 남성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신다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남성은 30대 후반부터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매년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삶의 질 지수가 현저히 저하됩니다.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으면서 전성기가 지나가 버린 느낌이 들고 수염이 자라는 속도가 떨어지고 정력이 떨어지고 아침에 발기되는 횟수가 줄어들
줄어들면서 성생활 횟수도 줄고 남성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증상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남성만을 위한 맨드로포즈를 최대 50% 반값 할인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 한정 특가로 소개해 드립니다. 얼마나 안전한 원료인지, 검증된 기능성 원료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남성 전문 건강기능성 원료 2종과 남성 대상 인체 적용 시험 결과 6종 보유, 게다가 남성 건강을 위한 17종 올인원 기능성 멀티비타민, 미네랄까지 한 포에 담아낸 맨드로포즈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들을 담아낸 건강기능식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철새들이 수만 킬로미터를 밤낮 없이 지치지 않고 날 수 있는 지구력 에너지의 비밀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새들의 지치지 않는 지구력 에너지는 쌀 배아에서 극소량만 존재하는 옥타코사놀입니다. 맨드로포즈는 옥타코사놀과 갱년기 남성 건강기능성 원료인 호르파종자 추출물, 북미 인디언들의 전립선 건강을 위해 사용해온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 비타민 B1, B6, B12, 비타민 D, 나에나신, 비오틴, 셀렌, 아연, 판토테산을 하루 섭취량 기준 최대 100% 담아냈고 에너지 이용에 필요하고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마그네슘도 하루 섭취량의 30% 담아냈습니다. 이 모든 걸 간편하게 한 포에 담아낸 맨드로포즈를 제가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께 자신있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주변의 남성들에게 일주일만 먹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매일 컴퓨터 앞에서 야근에 시달리는 40대 후반인 남자 선배의 경우는 일주일도 되기 전 딱 5일 동안 먹어보더니 맨드로포즈가 아니었더라면 계속되는 야근을 버틸 수 없었을 것 같다면서 5일만 먹었는데도 에너지가 생겨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요. 소변이 끊기게 나와서 고민이셨던 70대 중반의 제 아버지께서는 2주 동안 드셔보시더니 이제 소변이 끊겨서 나오는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신기하다고 하십니다.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 중인 40대 중반의 친구 남편은 발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자신감이 떨어졌었는데 맨드로포즈 복용 후엔 아침마다 발기되는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후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좋은 후기를 듣지 못했더라면 여러분께 절대 소개해드리지 않았을 맨드로포즈는 이미 오랫동안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온라인 샵에서도 많은 후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남성만을 위한 건강기능식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남편을 위해 구입하신 여성분께서 신랑이 복용 후에 짜증도 확실히 줄고 무기력하던 것도 덜해지고 해서 꾸준히 먹는 중입니다. 라고 쓴 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봉지씩 개별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일수만큼만 간편하게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맨드로포즈 구매 방법은 본 영상 댓글 중 가장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온라인 구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010-8772-5659로 남자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구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